여러분, 위기의 징후,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위기의 징후는요, 아마 원달러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1200원을 벌써 찍었다가 지금이야 1194원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1200원을 올라가는 데는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간 문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러분 1200원이라는 환율은요, 어째 보면 위기의 징후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위기의 경계선이 1200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지금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IT 버블 위기 때예요. 그때 IT 버블 위기 때가 실제로 시작된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1년, 2002년입니다. 이때도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1200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2016년, 2017년 사이에도 여러분 1200원을 2013년, 14년 사이에도 1200원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 1200원에 대한 이야기는요, 계속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줘왔습니다. 작년에도 1200원을 넘었죠. 코로나19의 위기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1200원을 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위기 때마다 1200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위기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지표거든요. 물론 지금 정부가 관여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120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위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1200원을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왜 1200원을 가느냐.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화정책의 변화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긴축 발작을 굉장히 우려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라고. 이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기업들은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어떻게 빨리 움직이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8월에 기업의 달러 예금입니다. 631억 9천만 달러입니다. 전달보다도 9억 4천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보고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해요. 기업은요 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은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징후가 보이면 돈을 막 끌어모으거든요. 실제로도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채도 발행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도 삼성경제연구소가 있고요. 대기업마다 경제연구소를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경제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연구소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이거다. 달러를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달러를 많이 벌어요. 지금 대기업들이. 보시다시피 경상수지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됩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보면 경상수지가 줄어든 달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달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도 달러의 어떤 풍기 현상까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기업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그냥 안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다. 재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재어놓는다. 전달보다 9억 4천만 달러가 늘어났잖아요. 9억 4천만 달러가. 실제 이익이 남는 것을 필요한 것만 지급을 하고 원자재를 사야 되니까 우리도 달러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하고 나머지는 쌓아둔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쌓아둔다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은요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가 안정이 돼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보세요. 시장은 위기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94원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계속 위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수출만 좋다고 해서 이게 펀더멘탈이 좋은 거냐. 실물 경제 중에서는 바닥 경제는 지금 박살이 났지 않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요. 외환보유고가 4,639억 달러인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No.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요. 국가부채가 1,000조에 달합니다. 국가부채가 이 정도로 된다면 여러분 적어도 외환보유고가 9천억 달러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이었던 멕시코도 위기를 겪었죠. 아르헨티나는 50% 전후였습니다. 위기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미 기업들은 감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위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돈줄 재는 거예요. 미국이 돈줄 재는 거. 여기다가 중국 기업들의 줄파산. 이것까지도 만약에 겹쳐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어떤 돈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마저도 어렵게 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점점 충격타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안 내놓는 징후. 사실 조선업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달러 공급의 핵심 공급처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조선업체들이 달러를 안 내놔요. 달러를 안 내놔요. 이것은요. 결국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위기의 징후도 감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보유하고 또 그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이럴 때가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요. 달러를 무조건 살 때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1200원까지 갔으니까요. 대신에 현금을 보유해서 우리가 더 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의 준비가 어쩌면 말입니다. 위기를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단서 하나가 있으면 그 단서를 저는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 그 단서가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수지의 뚝이 여러분 폭파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폭파되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면 결국 작은 쥐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쥐구멍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다가 점점 커져서 저수지 뚝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단서라도 그 단서가 우리 경제 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달러를 쌓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위기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해 봅니다.